안녕하십니까.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IPS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매출액을 보면 증가하고 있고요.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영업이익도 증가세다. 인상적인 건 ROIC가 두 자릿수 견조하다는 거고, 투자자본은 매출액보다는 좀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평범하다. 고성장을 하는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출액 성장도 높은 편은 아니고, 참고로 매출액 성장률이 20% 이상, 평균 20% 이상 찍으면은 고성장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수치인 것 같습니다. 20% 정도는. 그래서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기준가는 1620엔이고요. 이 정도 선 보시면 되고, 이 1620엔 위에서는 실적 기대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래 이렇게 며칠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1620이 이 종목의 심리적인 저항성 그리고 실적 기준가였는데 갭으로 뚫어버린 상황이라서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종목 ROIC도 견조한 편이고요. 매출액 영업이 무난한 편이라서 잡주는 아니다.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변동성이 좀 커졌기 때문에 유의는 해야 된다. 그 다음 1란을 보겠습니다. 매출액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무난하다. ROIC도 견조한 모습 무난하고요. 투자자본은 매출액보다는 적습니다. 이미 고성장 단계는 지났고 안정화되는 단계를 밟고 있는 것 같고요. 매출액 증가율은 두 자릿수도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고성장 단계를 지나서 좀 더 미약하지만 현재는 여전히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이전보다는 성장세는 덜하지만 수익성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상승을 했다가 근래에 들어서 상승 각도가 좀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요. 기준가는 1684엔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 보시면 되고, 1640엔 위에서는 실적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40엔 위에서는 실적 기대감이 있고, 여기 위에서는 흐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렇게 행보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면 실적만 봤을 때는 매출액도 증가세, 수익성도 좋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만 이전에 높은 고성장을 했고 지금은 이제 안정화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봤던 프리미엄이 이 구간에서는 좀 감소를 하는, 그래서 주가 상승도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수익성은 좋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높은 ROIC가 주가를 중장기적으로 받쳐줄 겁니다. 그 다음 CI 메디칼을 보겠습니다. 매출액 증가세 있고요. 영업이익도 증가세다. ROIC도 두 자릿수 견조한 편이고요. 투자자본은 매출액보다 적은 점. 매출액 증가율은 두 자릿수긴 하지만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무난한 편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2016년도에 꼭지를 찍고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기준가는 3200엔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 보시면 될 것 같고, 3200엔 위에서는 실적 기대감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왜 이렇게 하락을 계속했냐, 2016년도에 꼭지를 찍고 거의 1년, 2년, 3년, 4년 동안 쭉 하락을 했습니다. 그 사이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왔다 갔다 했지만 무난했고 ROIC도 견조한 수준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투자자본을 보면은 매출액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애매한 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무난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할 때는 되게 접근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 2016년 이전의 실적을 토대로 봤을 때 이 시점에서의 기준가가 여기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주가가 앞으로 이렇게 폭락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다가 보유한 채로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준가 밑에 내려오면은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언제 회복할지도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게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고, 아예 애초에 기준가가 여기라서 매수할 기회도 없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라고 쳤을 때는 이탈하면은 차단은 안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빠질까봐 이렇게 하락할까봐 못 산다고 하면은 주식 투자는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해서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폭락을 하는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는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수익은 적어지겠지만 리스크도 같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테크노커츠를 보겠습니다. 매출액 증가세에 있고요. 영업이익도 증가세 무난하고, ROIC를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하자본을 보면은 역시나 매출액보다는 높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당장은 수익성이 조금 애매하고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는 편이다. 매출액 증가율도 보면은 두 자릿수 증가하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진 않다. 근데 심지어 2020년도 3월 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변동성이 꽤나 클 것 같고요. 하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차트를 보면은 2016년도, 17년도 들어서 주가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기준가는 7,628엔이고 이 정도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는 실적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어디서 사든 간에 실적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솔직히 여기 개인적으로는 여기 위에서는 마켓 타이밍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다가 만약에 내가 너무 많이 샀는데 미처 비중을 못 줄이고 이 손실 전환이 됐다, 그래도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이렇게 매도를 해서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근데 확률상 이런 확률이 높다는 거지 안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비중에 대한 관리는 좀 철저하게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끝.